(2024년 5월 18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 제목은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정지시켰습니다. 이를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문재인은 지적했습니다. 접경지역 전역 6회공 전 영역에서 군사 운영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안보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군사합의는 우리에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해버렸으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문재인의 문제점인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제점인데 제가 이제 안보 전문 기자로 꽤 오래 활동했는데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발은 할 수 있지만 전쟁은 안 합니다. 왜? 전쟁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질 수가 있어요. 이기더라도 너무 크게 다칩니다. 그런 싸움은 안 해요. 그러나 깔짝깔짝 도발을 하는데 도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는 도발은 하겠죠. 천안함, 연평도 또는 그 이상의 도발은 하겠지만 전면전 같은 큰 전쟁은 안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막아주는 게 9.19 군사합의였다. 우리는 자꾸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 걱정을 하는데 북한은 전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가끔 도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뭐에 주력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즉 문재인 세력하고 보수 세력이 나눠서 결사적으로 싸우면서 스스로 지리멸렬해 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때리는 건 그 후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요. 북한에 말려드는 거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양쪽을 다 배려하는 외교적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 양안 간 대화를 통해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정도 표현하면 미국도 중국도 용인한다. 그런데 그걸 미국 일변도로 기운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재인의 이 회고록에서 낸 발언들은요. 북한의 심리전에 말렸던 걸로 봅니다. 북한은 우리를 때릴 것 같은 위협을 가하면서 전쟁할 것 같은 위협을 가하면서 전쟁을 실제로 하지 않고 약간의 도발은 하죠. 그러니까 그런 도발을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또 미중 간의 문제에서 빠지게 되면은 북한은 상대적으로 편안하죠. 중국도 편안하고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편을 안 들고 미중 관계의 중립을 취하면 중국이 이기고 북한이 이기죠. 북한은 우리를 잡아먹는 거는 그 뒤의 일로 미루고 우리의 현재 위상을 자꾸 떨어뜨리는 공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법원과 선관위를 특검하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 내내 우리 사법부가 북한 정찰청국이 운영하는 해커부대 라자루스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1000기가바이트가 넘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북에 넘어갔다. 그 중에 확인된 거는 5기가바이트, 0.5%밖에 안 되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법원에 냈던 개인 정보들이 상당수가 있더라. 자, 그럼 법원이 왜 뚫렸느냐? 법원은 행정부와 달리 입법부와 달리 독립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는 워낙 큰 조직이니까 거기서 정보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감사원 감사도 하고 국정원도 들여다보고 경찰도 들여다보고 또 대민기관이니까 해킹을 안 당하려고 여러 가지 규제 요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법부는요. 자기네가 단독으로 하는데 사법부라고 하는 조직은 법관 조직은 그 전체 규모로 따지면은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에 비하면 훨씬 작은 조직이고 글쎄 법무부보다 약간 크다 그럴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검사의 수나 법원에 속해 있는 판사의 수가 비슷하거든. 법무부는 큰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라고 하는 행정부의 대등한 정부이지만 실질적인 규모는 행정부 산하에 있는 법무부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사법부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이제 독립된 정부니까 해커를 막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내 뚫려갖고 1000GB 하나 없는 정보가 이북으로 넘어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독립된 정부, 특히 이제 작은 정부에서 문제가 있구나. 국회는요, 국회도 독립된 정부죠. 거기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세느냐? 무지막지하게 셌죠. 통진당을 이끌었던 이석기가 뭘 했습니까? 국회에도 굉장히 많은 국가정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국가정보들이 많이 새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취재할 때는 국회를 주정보, 행정부는 가서 하게 되면 참 방어막이 많은데 국회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국회에 빨대를 빻아놓고 정보를 뽑기 시작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저 행정부 보고 자료 갖고 가면 갖고 오잖아요. 그거 카피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갖고 뭐 어디 들고 나가서 주면은 그만이고 자기네 인터넷 띄우면 그만이고. 국회가 뻥뻥 뚫립니다. 사법부는 뚫린 게 확실히 확인됐고 국회는 뭐 이석기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말고 또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또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이번 22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시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뚜렷한 증거는 없죠. 제가 하나 가설을 제기할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북한의 라자르스한테 뚫린 게 아닐까. 뚫렸다면은 선관위 정보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권자에 대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상 19살부터인가? 부터 전 국민에 대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소, 주민등록증, 뭐 모든 게. 그게 만약에 이북에 다 넘어갔다면 이북은 대한민국을 다 꿰뚫어 보고 있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갤럽을 비롯한 여러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거기다 띄워놓습니다. 그것도 만약 탈탈 털어갔다면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작비 하나 안 쓰고 대한민국 정치 여론은 이렇구나. 그러면 그걸 안 달면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바로 나옵니다. 북한도 그 정도 에리트는 있습니다. 자, 제 이정훈에 대한 인적사항을 걔네들이 갖고 갔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이정훈을 제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어디에 사이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정훈 주장으로 막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다른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정치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국민들 것을 다 띄운다면은 대한민국 여론은 금방 뒤집히죠. 지금 뭐 옛날에 그 누구야 경남지사 김 누구죠? 그것도 그거였잖아요. 인터넷에 뭐 하나 기사가 올라가면은 그 글이 좋다고 막 그렇게 댓글 달아주면은 댓글이 많으니까 다임이나 네이버에서 상위로 랭킹되고 그게 또 먼저 뜨는 기사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결국은 여론이 글로 끌려가는 이런 여론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 못한다고 보세요? 합니다. 저는 법원의 전산망에 뚫려서 1000GB의 정보가 넘어갔다면 사실상 독립정부인 선관이나 이런 데의 정보도 넘어가지 않았겠나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국군사이버사령부나 경찰의 사이버 대응팀 또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가 자기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자기들끼리 인사 다 해먹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한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때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옳으냐라고 뭐 헌재 소송 걸어놓고 하는 게 저 선관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지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자꾸 부정선거 선관위에서 스스로 조작했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북한이 유권자 자료를 다 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국내 여론을 돌리는 공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국힘당이 참패를 했는데 처음에는 국힘당이 유리하다 그랬죠. 근데 확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론을 바꾼 건데 그 여론이 바뀌게 된 그 뒤에는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 유권자들의 성향을 다 분석한 뭔가 있지 않았겠냐. 이걸 한번 의심해보자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돌격할 때 겁을 주면서 탁탁 도발은 하지만 전쟁은 안 합니다. 겁을 주면서 그럼 여기서는 때리지 마 우리 뭐 대화로 해 문재인처럼 나오죠. 그런 사이에 사이버 세계에서는
여러분과 저희 전적 사항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우리는 여기서 보수 진보가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좋아, 뭐 싸우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엉망진창으로 자꾸 무너져가는 거죠.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좋고 그게 대단하다고 자랑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문재인이에요. 이번에 문재인 씨 이번에 나온 그 회고록은 이제 최정권 씨라고 연대 교수하는 친구가 좀 관여를 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친구도 그런 쪽에 입장에 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의 심리전, 사이버전에 말려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이버 사령부하고 경찰의 사이버 팀들이 선관위는 북한의 라자루스 같은 북한의 해커 부대가, 해커 조직이 해킹하지 않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법원은 밝혀졌으니까. 그게 밝혀지면은 지금 문재인은 북한이 전쟁 안 하게 한 거를 자기가 대단한 공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겁주는 거에 속아 넘어가면서 다른 데서 계속 얻어 터지고 있었던 거를 몰랐던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가설입니다. 중앙선관위 저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정말 윤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내려서라도 중앙선거관리원의 사이트가 해킹당하지 않았는지 꼭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저런 회고록에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또 좌파들이 편승해서 이분 더군다나 윤 정부는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좌파들은 자꾸 떠들 텐데 공간이 열렸잖아요. 그걸 막을 생각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품고 법원이 당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우리 각 정부기관들의 반해킹도 강해질 테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